자, 미국에 상장된 QQQ, 뭐 VQQQ 이런 거는 저희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코덱스 ETF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거덜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장님 도장 찍고 출시해놓고 맞냐고. 이번에 코덱스 ETF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미국 기업 ETF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이번에 구성이 미쳤습니다. 제가 한번 쫙 읊어드릴게요. 어떤 구성 종목이 들어가는지. 애플,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로블록스, 뭐야 뭐 AMD, 에릭슨, 퀄컴, 노키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또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업들을 쭉 한번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기업? 그럴 수 있습니다. 수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간 기업? 그것도 맞지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 하나의 산업에 꿈을 지닌 기업들입니다. 바로 메타버스. 지금 애플,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만 사려고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ETF 처음 출시하면 기준가가 10,000원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출시도 전에 이게 긴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0원에 애플, 엔비디아, 구글만 해도 얼마야 여러분. 구글이 100 얼마예요. 이거를 10,000원의 가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상장은 예정일이 12월 22일이에요. 미리 캘린더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코덱스에서는요, 한국 주식들, 한국 기업들을 가지고 메타버스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꽤 성과가 괜찮았어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액티브 ETF거든요. 마냥 지수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잘못할 경우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빠른 단기간에 30%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물론 지금은 장이 뒤숭숭해서 조금 기고 있긴 한데 이 메타버스가 저는 여기서 끝날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금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국 메타버스 기업도 물론 좋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기업을 따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많은 인재들이 갖고 있고 자본을 들고 있고요.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기 쉬운 기술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AR, VR 플랫폼.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콘텐츠까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메타버스 기업들은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ETF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진짜 3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코덱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덱스 광고 1절 아니고요. 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로블록스를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비벼볼 만한 게 저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페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페토를 얼마 전에 해봤는데 와 여기 진짜 장난 없더라고요. 진짜.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제페토의 저력이 네이버에 담기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쁜 네이버로 넘어갔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사실 메타버스는 진짜 버블 산업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잘 되면은 완전 환상의 나라 그 자체인데 이게 잘못될 경우 그냥 허황된 세계 끝이에요, 끝. 그냥 관심도 없고 옛날에 싸이월드 망했듯이 그렇게 잊혀지는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거 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ETF에 들어가는 이 기업들이요. 참, 그리고 이 ETF의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바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ETF입니다. 힘들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메타버스 기업을 하면은 뭐 바로 메타던가 로블록스를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알짜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D 제작 틀을 만들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에요. 즉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3D로 가상 공간, 가상 세계를 누구나 들어와서 만들 수가 있어요. 돈만 내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언맨을 참 좋아하는데 아이언맨 시즌 2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 토니 스타크가 이 미국의 도시를 3D 환경으로 쫙 도시를 구현해요.
그 중에서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하나로 탁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3D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뭐 건물을 세우거나 뭐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고 이거를 옴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플랫폼이면은 머리 기업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을 좀 주목을 하는 편인데 주가가 너무 비싸. 근데 여기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은 아예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미 페이스북 그리고 거의 뭐 다 하죠. 이제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또 메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또 녹여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마인크래프트라는 얼마든지 메타버스로 변환할 수 있는 게임의 지니고도 있고 그리고 VR, AR 기기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아직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애플 글래스, AR 글래스 그리고 또 iOS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도 얼마든지 메타버스 세계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폰 유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이버스 뭐야 괜찮은데? 아이버스 이런 거 열어서 뭐 소통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겠죠. 아이클라우드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나 교류도 쉽겠고요.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에 투자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기기, 플랫폼, 콘텐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섞어서 코덱스 ETF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소나 애플, 뭐 메타 이런 친구들은 플랫폼,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친구들은 또 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게임이나 뭐 영화나 다양한 콘텐츠도 얼마든지 메타버스 세상에서 활용되기 쉽잖아요. 특히 요새는 게임에 그렇게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놓치지 않고 요즘 초딩들이 이거 너무 많이 하더라고. 로블록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넷플릭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가가 10,000원이면은 저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ETF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내도를 보니까 각 종목을 8%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한 기업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이 내려갔을 때 같이 타격을 받지만 그 기업이 많이 내렸는데 얘가 8% 이내야. 그러면 그 하락률을 조금 면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 옛날에 지혜랑 이 AI ETF 추천할 때 제가 엑셀와이를 샀었거든요.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엑셀와이를 샀는데 아마존이 조금 힘을 좀 못 쓰고 있긴 해가지고 투자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엑셀와이가 현재까지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마존을 샀으면 아마존의 돈이 얼마야? 돈도 비싼데 수익률도 높지 않으니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만약에 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대 에코프로뱀 또는 LNF를 샀다. 그럼 당연히 에코프로뱀과 LNF를 산 사람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겠죠. 여기에서는 극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일단 저렴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막 그렇게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효성TNC 60만 원, LG이노텍 30만 원, 네이버 뭐 40만 원 이런데요. 근데 유독 미국 기업들은 달러여서 0이 하나 더 붙잖아요. 320달러, 뭐 1000달러, 뭐 600달러 이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가격이. 근데 왠지 더 비싸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댓글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거를 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덜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연금저축펀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QQQ, 뭐 VQQQ 이런 거는 저희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메타버스 산업 리포트를 보니까 2030년에 뭐 화랑을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인간은 좀 진보하잖아요. 조금 더 땡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휴대폰 산업 얘기할 때도 2008년에 나와서 뭐 2018년, 2020년에 막 화랑을 뜰 거다라고 했는데
더 앞당겨졌죠. 저는 이 핸드폰의 최절정기가 2014년, 2015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5년에서 뭐 6년, 뭐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 연금저축펀드의 또 장점이 세액 공제잖아요. 월 납입을 하기만 해도 1년에 그 4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근데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40만 원 다 이걸 몰빵해서는 안 되지만 네, 일정 부분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5년 지나서 진짜 또 새로운 또 판을 바꿀 만한 산업이 나왔을 때 이거 일괄 매도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돼요. 연금저축펀드는 해지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좀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요, 여기에 꽤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요. 한 4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나는 애플, 엔비디아, 뭐 메타만 투자하고 싶은데, 다른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노키아, 코세라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짝 위치가 좀 애매한 기업들이 수익률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다른 ETF에 비해서 살짝 운용 보수가 높은 편인데요. 근데 2차전지 테마랑 똑같은 것 같아요. 0.5%. 그러니까 1년에 0.5% 정도의 운용 보수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면 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이럴 때 산타 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산타 런이야, 런. 어디 갔어? 산타, 와서 계좌를 붉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산타는 없거든. 네,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이 엄청난 성장을 하기 전에는 정말 필연적인 사건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이세돌 대 알파고 대결했을 때 뭘 파악했어야 했냐면 AI와 관련된 게 뜰 거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아마존이나 구글을 투자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 이후로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나왔을 때 전기차 업종을 투자를 했어야 됐냐?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메타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 이게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광고에 되게 유명한 배우나 모델을 쓰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유명한 배우나 모델이 아니라 가상인간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속속들이 다른 제품의 모델들이 가상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이게 메타버스 세계의 그 필연적인 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 인간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 세계에 현실 인간이 들어가는 그런 혼합 현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한 먼 훗날 이 사건이 우리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놨을 만한 사건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 12월 20일 기억해야 돼. 2222.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